2024년은 1분기부터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빅뉴스들은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3월 18일 애플이 아이폰에 경쟁사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인 제미나이 탑재를 논의하고 있다는 뉴스가 블룸버그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애플이 구글에 이어 중국 바이두의 AI 모델도 아이폰에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바이두의 AI 기술을 중국 내 판매하는 아이폰 기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최근 바이두와 예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콧대 높은 애플이 구글에 손을 내민 것도 모자라서 중국 AI까지 탑재하겠다고 손을 내민 것인데요. 자사 기술 사용을 고집하던 폐쇄적인 애플의 세계관이 붕괴되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삼성전자가 2년 3개월 만에 장중 8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발언에서 나타난 HBM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 20일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GTC24 둘째 날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AI 혁명의 황제 엔비디아의 입김에 2년간 힘을 못 쓰던 삼성전자 주가가 드디어 출렁인 것입니다. 지난 20일 열린 미국 FOMC 정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AI 장세라고 불릴 만큼 작년부터 시작된 AI 열풍으로 주가가 뛴 상황에서 연준발 버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 회의에서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후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며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는데 3대 주가 지수가 같은 날 각각 종가 기준 사상 최고로 마감한 것은 2021년 11월 8일 이후 2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S&P 500은 올해만 무려 15번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올 1분기 전 세계 경제를 뜨겁게 달구는 이 3가지 빅뉴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AI입니다. AI 판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2023년 AI 전쟁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출시한 챗 GPT는 단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고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기업들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출시하며 AI 전쟁이 시작됐죠. 2023년 AI 화두는 누가 뭐래도 생성형 AI였습니다. MIT가 매년 초 발표하는 10대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생성형 AI 기술이 선정되었고 생성형 AI 구현에 필요한 많은 양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GPU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과거 게임 시장에서나 유명했던 엔비디아가 IT 시장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22년 만에 아마존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6.5배가량 올랐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2조 달러를 뛰어넘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인데요. 삼성전자가 2년여 만에 8만원을 돌파한 것만 봐도 엔비디아 옷깃만 스쳐도 주가가 오른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졌죠. 문제는 AI 전쟁의 다음 단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성형 AI가 앞당긴 AI 시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NPU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불과 2-3개월 만에 또 AI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애플이 경쟁사와 손을 잡는 다급한 선택을 한 이유 역시 AI 시장 흐름이 온디바이스 AI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디바이스 AI란 휴대폰 또는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에 NPU를 설치하여 인터넷 연결을 하지 않아도 생성형 AI를 구동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기존의 AI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 즉 인터넷으로 연결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된 서비스라면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각 디바이스 안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시장 분석기관 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2022년 185억 달러에서 2030년 1739억 달러로 연평균 37.7% 성장할 전망입니다.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4년 뒤 196조 원 시장으로 클 것이란 전망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더 큰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도 충분히 획기적인데 온디바이스 AI가 굳이 필요할까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인터넷 연결해서 쓰면 되는 게 아닐까 싶지만 온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입니다. 클라우드 AI 서비스의 단점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이나 요청사항을 거대한 정보가 있는 서버로 받은 후 연산해서 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 정보가 클라우드에 노출됩니다. 반면 각 디바이스 안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AI는 개인정보를 클라우드에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챗 GPT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질문을 입력하면 클라우드상에서 초거대 언어 모델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바탕으로
AI로 답을 도출하기 때문에 답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는 말 그대로 각 디바이스 안에서 정보가 처리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콤팩트하고 빠를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들 외에도 결국에 기술의 발전은 범용에서 개인화로 향한다는 점에서 온디바이스 AI의 탄생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1990년대 인터넷의 탄생이 PC와 닷컴 서비스를 거쳐 모바일 산업으로 넘어온 것과 같이 챗GPT가 문을 연 AI 생태계는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각 소형 디바이스에서 구현되는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로 생태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개념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AI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처럼 거대한 언어 모델을 입력해서 학습하던 시대에서 AI는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온 것인데요. 많은 정보를 학습하여 답을 찾는 단계를 넘어 온디바이스 AI 시대엔 꼭 필요한 정보를 골라 효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작년 AI 판도를 주름잡았던 LLM 모델 역시 SLLM 모델로 주도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초거대 언어 모델은 운영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언어 모델의 크기는 통상 매개 변수 개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1000억 개 이상이면 초거대 언어 모델로 분류됩니다. 챗 GPT에 적용된 GPT-3의 매개 변수는 1750억 개이며 구글이 개발한 팜은 5400억 개에 달하죠.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SLLM이 LLM을 대체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LLM은 최소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만으로 연산 작업을 단축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언어 모델로 매개 변수가 적은 만큼 LLM에 비해 더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기에 어떤 환경에서든 모바일,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GPU의 대체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엣지 디바이스에서 저전력 AI 추론이 가능해지면 더 이상 대규모 계산에 적합한 GPU가 아닌 추론에 최적화된 NPU가 GPU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GPU 수만 대를 연결한 데이터 센터에서 연산되는 클라우드 AI와 달리 온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에 내장된 칩 하나로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스마트폰 같은 작은 기기에서 AI 연산은 물론 전력 소모와 발열까지 고려했을 때 적합한 장치는 GPU보다는 NPU라는 것입니다. NPU는 처음부터 AI 추론을 위해 설계된 반도체입니다. GPU가 범용으로 많은 계산하기에 적합하다면 NPU는 저전력으로 AI 추론에 특화되어 AI 추론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새로운 AI 알고리즘, 모델 및 사용 사례의 개발과 함께 아키텍처와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포인트에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실현되려면 각 개별 기기, 즉 엣지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AI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AI 반도체라는 부품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AI 반도체란 결국 NPU를 뜻하고요. AI 가속기라는 명칭 역시 동일합니다. 기존 CPU 연산의 한계를 GPU가 대신했듯 이제 GPU를 대신해 CPU와 결합해 보다 가벼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현재 엔비디아가 80% 장악한 AI 반도체 시장은 향후 10배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53억 불에서 2024년에는 약 428억 불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폭발하는 AI 반도체 수요를 현재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아성을 이어받아 NPU 시장을 제패할 자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GPU를 대신할 NPU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퀄컴, 인텔, 애플 등의 모바일 AP 업체들입니다. 온디바이스 AI를 가장 빠르게 구현한 곳이 모바일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PC의 두뇌가 CPU라면 모바일 기기의 두뇌는 AP입니다. CPU가 단일 기기라면 모바일 AP는 연합된 형태의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컴퓨터 CPU의 주 연산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칩으로 통합된 형태로 모바일 AP에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저장장치 등 한 개의 칩에 완전 구동이 가능한 제품과 시스템이 들어있죠. 시스템 온 칩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모바일 AP에서 이미 머신러닝 단계의 인공지능은 구현이 되었습니다. 시리, 알렉사, 빅스비가 대표적인데요. 추론형 AI는 아니지만 NPU 시스템이 활용되었고 AI에 뒤처졌던 애플 역시 자체 개발한 M1, M2 칩에서 뉴럴 엔진을 활용해 시리 등의 AI 기술 구현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가 생성형 AI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갤럭시 24를 출시한 것이죠. 모바일 AP 시장의 강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에 탑재되는 퀄컴입니다. 퀄컴은 최근 네트워크 없이 생성형 AI를 지원하는 AP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출시했는데요. 갤럭시 24에도 탑재되어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앞당기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인텔 역시 NPU를 장착한 초전연력 프로세서로 인공지능 결과물을 누구나 산출할 수 있는 인텔 코어 울트라 노트북용 프로세서 제품군을 출시하며 AI PC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프로세서 NPU를 모바일에 최초로 탑재한 것은 애플입니다. 자체 개발한 뉴럴 엔진을 듀얼코어 구성으로 탑재한 시스템 온칩 M1, M2를 출시하며 AI 반도체 칩 전쟁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반도체 IP입니다. IP는 반도체 회로 설계 라이선스로 설계자가 처음부터 설계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 조기에 칩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느냐가 반도체 칩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다양한 디바이스 맞춤형 NPU를 개발하려면 검증된 IP의 확보가 곧 팹리스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30년 AI 반도체 시장 규모 120조 6,800억 원, 이 중 IP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할 전망인데요. 현재 반도체 IP의 강자는 ARM입니다. ARM은 IP 중에서도 모바일 CPU의 명령어인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업체로 퀄컴, 애플, 미디어텍 등 모바일 프로세서의 99%는 ARM IP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상 작은 칩 크기와 전력과 열 효율성을 위해서는 ARM 아키텍처 사용이 필수인 것이죠. 모바일 외에도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디바이스 AI로 인한 고성능 IP와 모바일 LP 수요 증가로 ARM과 퀄컴은 제2의 도약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3년 4분기 나란히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 ARM은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 31% 상회, 퀄컴은 15% 상회했습니다. 갤럭시 S24와 애플 비전 프로의 흥행에 이어 아이폰 16, 윈도우 12 출시 등 끊임없는 이벤트들이 온디바이스 AI 실적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샘 올트먼은 최근 반도체 수요 병목 현상을 해결하겠다며 자그마치 7조 달러, 한화로 9천조 원의 AI 반도체 펀딩을 모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7조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미국 연방정부의 1년 예산이 1조 6천억 달러이고 2023년 반도체 시장 전체 매출 총력이 5천억 달러이며 역사적으로 반도체가 탄생하면서 들어간 투자 금액이 1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아쉽게도 지난 2월 인텔 CEO와의 진행한 대담에서 샘 올트먼은 7조 달러 규모의 펀딩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AI 반도체 시장에 생각하는 것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은 맞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7조 달러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상 이상의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앞으로 인류 역사를 바꿀 AI, 그리고 AI 시대의 쌀과 같은 AI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것입니다. 향후 5, 6년 내에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200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니 10년 뒤에는 정말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자금이 이곳에 다 모일 것입니다. 지금의 성장세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겠죠. 돈이 모이는 속도만큼 변화의 속도도 빠릅니다. 비단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챗GPT와 같은 클라우드 AI들이 주목을 받았으나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곽강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가가 200% 이상 오른 엔비디아의 아성을 다른 기업이 대체해버릴 수 있는 급변하는 시장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온디바이스 AI 전쟁에서 최종 승리할 기업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엔비디아가 황제조가 될 거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관련 기업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ETF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ETF는 온디바이스 AI의 구현에 필요한 AI 연산 장치의 설계 및 제작, AI 모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NPU를 설계하는 반도체 팹리스, IP 기업과 파운드리, 소형 언어 모델 제공 기업에 한 번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기업과 온디바이스 AI 관련 기술 용어만 따라가기도 벅찬데 관련 기술 중에 어떤 것이 우수하고 어떤 것이 살아남을지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은 성장기에는 온디바이스 AI 시장 판도에 따라 흥하는 기업의 성과가 수익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세를 보면 온디바이스 AI 기업들의 성과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같이 성장성이 높은 해외 주식은 세금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연금계좌 ISA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장기적으로 세상을 바꿀 온디바이스 AI 기업의 놀라운 성과를 취한다면 훌륭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더불어 높은 성장세를 보일 자산 역시 꼭 확보함으로써 현명한 노후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